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신나리입니다. 최근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에 단 1년만 거주했을 뿐인데 외모와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 되었다는 한 여성의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워낙 드라마틱해서 영상을 본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며 본인들의 1년 전후 비교 사진을 앞다퉈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영상 속 이야기들이 남일 같지 않고 정말 깊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에서의 1년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저희 신나리에서는 한국 생활 1년 만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들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 같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여전히 흥미로운 새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미국 SNS상에서는 한국행을 선택한 여성들의 실제 경험담이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신나리가 이 수많은 데이터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타국 1년 살기 프로젝트 후기 영상을 올리는 게 유행입니다. 국가별로 특징이 뚜렷한데 예를 들어 태국 편은 정말 유머러스하죠. 태국 특유의 영어 억양이나 문화적 분위기 때문에 1년 뒤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묘사한 영상들이 인기인데 Hey, this is me one day in Thailand로 시작해 시간이 흐를수록 태국 패치가 완료되는 모습이 정말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고유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태국은 남성이 방문하면 섬세하고 여성적인 매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일본은 처음엔 친절하게 인사하다가도 1년쯤 지나면 겉으로는 웃지만 돌아서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는 특유의 메이와쿠 문화에 물드는 모습이 특징으로 꼽히죠. 일본인들의 앞뒤가 다른 성향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저는 자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신나리가 분석한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외모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으로 향하는 미국 여성들 중 절반 가까이는 한류가 좋아서 가기도 하지만 사실상 쇼핑과 뷰티가 주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K-뷰티와 코스메틱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죠.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계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평생 얼굴에 로션 한 번 제대로 안 발라본 사람들을 찾기가 의외로 쉬운데요. 이 말을 하면 한국 분들은 절대 안 믿으시더라고요. 선크림이나 기초 화장품을 챙겨 바르는 게 외국에서는 모두에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부터 이미 한국이 얼마나 스킨케어 강국인지를 증명하는 셈이죠. 한국은 동네 찜질방이나 저렴한 호텔조차 기본 비품으로 로션이 구비된 곳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고급 호텔이 아니고서야 로션을 기본 제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한국 기숙사에서 지낼 때 샤워실마다 로션이 비치된 걸 보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제 친구가 갔던 PC방에는 핸드크림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미국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다들 기절초풍하며 믿지 못하죠. 여기에 한국 특유의 화장법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명 모델 다샤 타란시만 봐도 본래 미인이시지만 한국식 메이크업을 만나고 나서 그 미모가 훨씬 정교하게 피어났잖아요. 서구권 화장이 이목구비를 강렬하게 강조한다면 한국 화장은 본연의 얼굴을 살리면서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게 만드는 꾸안꾸의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제가 된 그 영상의 주인공도 한국에서의 1년 덕분에 본인의 스타일이 완전히 재창조되었다며 다른 여성들에게 한국 거주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생활을 거치며 메이크업 스타일이 180도 바뀌었는데요. 특히 피부결 자체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신나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피부 관리의 핵심은 결국 물입니다. 한국의 수돗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깨끗하고 질이 좋죠. 그런데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대개 음식이 맛있는 나라에 가면 살이 찌기 마련인데 왜 미국 사람들은 한국만 가면 오히려 살이 빠져서 돌아올까요? 한국 음식이 맛없어서 안 먹은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여성들 대부분은 미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훨씬 선호해요. 특히 떡볶이 같은 메뉴는 완전 취향 저격이죠. 한국에서는 떡볶이가 여성들의 소울푸드라는 인식이 강한데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그렇게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체중은 줄어듭니다. 그 비밀은 바로 미국식 식단의 치명적인 구성에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리얼한 식탁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유명한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 미국 음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름지고 자극적입니다. 미국에서 건강식을 챙겨 먹으려면 정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 굳이 패스트푸드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널린 게 맛있는 한식인데 말이죠. 또한 한국의 독특한 식사 문화가 한몫합니다.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식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굶고 점심을 대충 때운 뒤 저녁에 폭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한국은 출근이나 등교 전에 가볍게라도 아침을 먹는 정서가 있고 회사나 학교에서 다 같이 점심을 먹는 단체 식사 문화 덕분에 끼니를 거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식사 역시 혼자 대충 먹기보다 지인들과 함께 건강한 반찬을 곁들인 한식을 즐기게 되죠. 1년 정도 이렇게 밥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다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미국 식단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배부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미국에서의 포만감이 배가 터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느낌이라면 한국에서의 포만감은 속이 든든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몸소 체험하고 나면 미국에 돌아가서도 예전처럼 무식하게 많이 먹는 게 힘들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천연 오젬픽, 내추럴 아점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젬픽은 적게 먹어도 배부르게 만드는 유명한 다이어트 약인데 한국만 다녀오면 식탐이 조절되고 폭습관이 고쳐지니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한국 생활 후 식습관의 혁명을 경험합니다. 스타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에 살면 패션 감각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미국에서는 편의성을 중시해서 레깅스나 후드티가 교복이나 다름없지만 한국은 워낙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련되게 꾸미는 분위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을 타게 됩니다. 처음엔 왜 저렇게까지 꾸미지? 싶다가도 어느샌가 쇼핑백을 들고 색조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외적 변화가 내면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만족스러워지면 태도와 걸음걸이부터 당당해집니다. 한국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미국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우울증이나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나라지만 미국은 사실 국가 전체가 정신건강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종과 문화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 미국 친구들 중 절반 이상이 정신과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일 정도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약물 접근성입니다. 한국은 전문의 처방 없이는 정신과 약을 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지만 미국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가벼운 약물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강력하고 위험한 약물이나 마약에 손을 대는 인구도 너무나 많아 사회가 점점 피폐해지고 있죠. 제 주변에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들이 한국에 가보길 권합니다. 마약 청정국인데다 밥 위주의 건강한 생활, 그리고 철저한 스킨케어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면 대다수의 정신건강이 호전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우울증이 주로 불우한 가정사나 트라우마 때문이라면 한국에서의 정신적 고통은 대개 지나친 경쟁에서 옵니다. 한국에서 1년 정도 있으면 외적으로는 빛나는 사람이 되지만 동시에 끝없는 비교 속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정말 예뻐졌다라고 칭찬하는데 정작 본인은 한국 사회의 높은 기준에 매몰되어 아직 멀었어라고 자책하게 되는 것이죠. 저 신나리도 실제로 그런 압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타인을 닮으려 애쓰다 보니 화장과 외모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선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 힘든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올림픽 같은 실전 분야에서 한국이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행복한 변화가 될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시작이 될지는 결국 본인의 멘탈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이 주는 의외의 선물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할수록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 바로 눈치입니다. 미국에서는 넌치라는 단어조차 없지만 한국 생활을 하면 이 감각이 눈부시게 발달합니다. 미국에서는 남들의 반응보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존 전략이죠. 지하철에서의 에티켓이나 식당에서의 매너, 상대방의 기색을 살피는 법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말을 하려 할 때 눈치껏 끊어주거나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에 미국 친구들이 깜짝 놀라곤 하죠. 한국 1년 살기는 눈치 말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참 흥미롭죠.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국의 그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그리워지네요. 올해 안에는 신나리 채널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꼭 다녀오려 합니다. 더 열심히 작업해서 조만간 한국행 티켓을 끊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